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PBL 2팀 발표자 이다은입니다. 저희는 세종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조의 역할 분담입니다. 한 팀원도 빠지지 않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왜 필요할까요? 다음은 세계기온과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 50년간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경우 지구온난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와 각 나라의 정부들은 아리백과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아리백, 탄소중립,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연료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별 신재생 에너지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태양광과 연료가, 옆도시 대전은 태양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시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비율이 큽니다. 세종시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에너지에 관한 조사를 맡아서 하였고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말 그대로 생활과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경제성이 높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감소되며 고체, 액체,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량이 감소하고 소각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염물질 처리 기술이 부족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들 반대로 도입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에너지입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액체 가스 고체 연료나 전기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입니다.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유기성 폐기물을 현기 발효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바이오에너지로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알코올,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유기식물, 폐식용류, 미세조류로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전분 작물은 바이오알코올을, 유기성 폐기물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바이오에너지는 열 전기 외에 수송용 에너지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산림 파괴가 우려되며 원료의 높은 수입률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햇빛을 직류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이고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을 한 곳으로 모아 고열을 만들어내며 이를 직접 난방에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열로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연료비가 불필요하고 해가 비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며 높은 초기 투자비가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도 태양광 에너지처럼 높은 효율성과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고 설치 장소와 크기에 제약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것처럼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열에너지입니다. 지열에너지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이 태양 복사열 또는 지구 내부의 마그마열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열에너지는 땅 깊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비화산지대인 대한민국은 신부 지열 발전이 더 유리하지만 최근 포항지진으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열에너지의
날씨나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지만 초기 건설 비용이 높고 지열로 인해서 지표면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에도 지열 냉난방을 이용하여 큰 전력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포항지진 사건으로 도입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전의 역반응으로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입니다. 연료인 수소가스를 연료 쪽으로 공급하면 연료국 촉매층에서 수소는 수소이온과 전자로 산화되고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나 전자의 외부 흐름이 전류를 형성하여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연료전지는 소형으로도 높은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작은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연료전지는 현재 제대로 규정 잡힌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도입이 힘들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는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태양광 발전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넓은 부지 문제 개선이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신재생 에너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태양광 에너지가 떠오른다고 한 것을 보아 친근하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저의 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과 신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 보상이 제공되는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자가용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세종시의 특징인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를 반영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햇빛마루의 사례처럼 태양광 발전에 넓은 부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참여 사업을 하여 수용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지원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참여 사업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